장발장이라는 게 알려지는 즉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버리는 게 옳은가? 그 당시 이게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좀 특혜예요. 자,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전력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배우 생활 은퇴까지 선언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 과거라는 거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냐, 이게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논란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식 초청된 배우 조진웅 씨가 무대에 저렇게 올랐습니다. 국민 의례까지 낭독을 했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이 장면이 논란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피해 감정을 건드렸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진웅 씨에 대한 제보는 8.15 광복절 이후에 많이 제보가 쏟아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가 또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안 특사라든가 이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의 내레이터를 참여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정의롭고 역사관이 투철한 이미지로 그려지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고 저렇게 정의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못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상으로는 이렇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이자 범죄자가 이제는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었다.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보도가 시작이 됐고 이 배우 조진웅 씨에 대해서 과거 고교 시절의 소년범 이력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한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명까지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조진웅 씨 배우 생활 은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은퇴에 방송가도 비상이에요. 지금 손해배상액도 어마어마할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다작을 한 상태이고요. 또 앞서서 대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그널2에 대한 이 촬영이 맞춰져 있고 지금 후속 편집만 이루어져서 이 개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악재가 터진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재촬영을 하거나 이 방송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제작자,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위약금 소송이 다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워낙에 조진웅 씨의 개런티 출연료가 고가이다 보니까 손해상 배상액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통상적인 사건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의 표준 계약 같은 경우는 배우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품위 손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적 무리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사회적 무리가 된 사건인 만큼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책정될지 좀 관건인 사건이고요. 책임 제한 비율로 조진웅 씨의 일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참작하더라도 손해가 이렇게 커진 부분은 또 다른 원인이 개입돼 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어서 향후 진행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인기 있는 배우였다 보니까 이제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이 또 상당히 또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논쟁 어떻게 봐야 하냐. 여론을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30년 넘게 고통받은 피해자의 2차 가해다. 검찰개혁 외치던 위선자. 뭐 정의로운 이게 다 여론이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고 그런데 또 반성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해줘야 한다.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냐. 라고 또 반론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엇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 오늘 이 소년범 전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저희 두 전문가를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이용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준영 안산 청소년 창업 비전 센터 센터장님 저희 모셨는데 일단 여기가 소년원 출신 아이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소년원을 출원한 청소년과 그리고 위기 청소년을 이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회 자립을 도와주는 안산 청소년 창업 비전 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요. 쟁점들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워낙 뜨거운 논쟁적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 바로 이겁니다. 소년범 과거 공개 논쟁. 자, 그러니까 소년 시기에 저질렀던 범죄를 물어야 하냐 아니면 묻어야 하냐라는 것인데 엇갈린 두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갱생과 성공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 장발장이라는 게 알려지는 즉시 다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버리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 이게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좀 특혜예요.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지금 폭행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바라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자,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시청자분들 역시 생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용혁 교수님, 네. 묻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까? 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어야 한다. 네. 우리 손 센터장님은요? 묻어야 합니까? 저는 물어야 합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어야 한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엇갈리십니다. 네. 그러면 자, 일단 이용혁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물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지금 저 배경 설명이 나온 것처럼 예. 과연 이 범죄가 단순한 장발장 범죄냐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바꿔 얘기하면 네. 이 소년법의 근본적인 그 취지는 이를테면 호기심 때문에 흥미로 뭐 장난감을 훔친다든가 또는 뭐 빵을 하나 훔친다든가 그러다 본다면 개선, 교화, 교육이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특별한 이 특칙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인데 네. 근데 지금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러한 범죄가 아니고 특가법상의 강도 강간이다 일단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이것은 흉악범입니다 사실은요. 그 소년 흉악범에 해당이 될 공산이 큰 것이고 네. 물론 그 당사자는 뭐 성범죄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알려진 보도 등에만 국한시키면 예.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 보호 처분 대상이 아니고 형벌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함이 원칙인데 30년 전에 소위 그 소년법의 특례를 본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면벌부로서 당시에 예,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그 같은 잘못된 사법 판단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교화 교육의 대상이 될 네. 그럴 사건 자체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 나름대로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이것을 사실상은 숨겨온 것과 다름이 없고 그러다 본다면 또 소년법의 취지도 네. 소년에 대한 온전한 정상적인 발달을 목표로 한 것이지 이미 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없어졌다. 그렇다 본다면 우리 사회의 평균 법감정에 맞는 네.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혁 교수님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조진웅 배우는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게 단순히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판단과 지금의 판단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손준영 센터장님은 이제 소년범들을 또 가까이서 보시니까 네. 지금 이용혁 교수님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뭐 조진웅 배우님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강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더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생 같은 경우가 폭행하고 특수 상해로 시포 처분을 받고 소년원을 출원했습니다. 네. 근데 소년원을 출원하고 저희 센터를 와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 현재 취업을 해서 5년 정도 대단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조진웅 사건 이제 바로 보도고 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센터장님 막 그러면서 저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아니 배우도 저렇게 멋있는 배우도 소년원 출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추락을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보다 정말 죄를 용서받는 기분으로 열심히 살라고 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고 허드렛 일도 본인이 다 맡아서 하면서 본인의 어떤 능력을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았던 친구인데 만약에 하나 본인의 이런 이력을 밝혀주는 기자는 없겠지만 옆에 있는 말들을 많은 친구들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소년원을 갔다 온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소년원을 갔다 온 사실이 만약에 자기를 인정하고 예뻐하는 상사님한테 그 네. 얘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분이 여태까지 너무너무 예뻐했던 직원이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쁜 직원이 아니라 단지 소년원, 중범을 저지르고 소년원을 갔다 온 범죄자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네. 저는 다시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손준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소년범에 대한 처분 이거는 일반 형사처벌과는 또 다릅니다. 직접 소년원을 거쳐서 지금은 청소년 또 자립을 돕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형사법처럼 어떤 법령에 정해져서 폭행은 몇 년, 살인은 몇 년, 절도는 몇 년 이렇게 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가 맨날 가출을 해요. 지금 또 내보내면 구호 살고 나가면 또 학교 안 나가고 또 가출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졸업시키기 위해서라도 얘는 10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범에 같은 잣대를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년범 처분이라는 게 그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이거에 따라서 처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양형자료로 포함되는 자료 이외에도 보호자가 제대로 이 친구를 교화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느냐, 가정생활은 어떠한가, 학교생활은 어떠한가,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호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물론 중범죄면 중한 보호처분이 나오는 것은 자명하지만 한 가지 잣대로만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소년범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 판사가 담당하는 재량적 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대한 범죄라도 소년보호처분이 조금 경미해질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고 보이더라도 보호의 처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보호처분이 병가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성인 범죄 형사처벌과 동등하게 잣대를 둘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수사 기록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보호 처분 결정문도 당사자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 이 30년도 더 지난 사건이 어떻게 좀 공개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것이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발 사건도 접수가 되어 있죠. 소년법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보호자, 보조인 이외에는 이 기록들을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수사 기록도 폐기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어떤 결정의 내용은 사실은 삭제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영구히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서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갔고 사건 번호를 알면 사건 검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사건 검색 내역에는 행위자, 제가 이름이 손정혜니까 손땡땡과 예를 들면 제명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강도 강간 제명과 조땡땡이 확인됐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까지는 외부에서 공개된 정보로 취합하면 알아낼 수도 있는데 세밀한 피해 사실이라든가 기록 자체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범 아니면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논란이 있어요. 이쯤에서 짚어봐야 될 게 바로 조진웅 씨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입장문을 냈거든요. 입장문을 냈는데 자 보면은 저희가 입장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입장문에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과는 있지만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용서를 비는 대목은 없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네, 뭐 그 대목이 또 저는 그 비난을 좀 받았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 사과가 이제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다. 그리고 사과의 그 대상이 저 표현에 나와 있지만 자신을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준 사람한테 사과를 하겠다. 그렇다 본다면 우리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 피해자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음에도 적절한 진정한 용서를 한 번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실망과 낭만감, 뭐 그것이 아까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혹시 뭐 제보와 관련된 또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추정도 하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 진정한 용서를 통한 회복적 사법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회가 얻은 손해에 대한 회복, 네. 그리고 개인 당사자, 범죄 피해자가 얻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적실하게 진정하게 하는 시작은 구체적인 용서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사과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지금 뭐 내용 자체는 그냥 일반인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부득불 이 상황을 떠난다라고 하는 네. 이런 뭐 뉘앙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비평적으로 보게 되면 사과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그 이유가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한 것처럼 성범죄는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과 이제 연결돼 있다. 네. 왜냐하면 사과를 하게 되면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사과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네. 판단도 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이 교수님의 개인적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손태사님 저 전문 어떻게 보셨어요? 저 물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같은 맥락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는 너네들은 가해를 했기 때문에 지나치지만 피해자는 그거를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한 3배에서 10배 정도의 더 아픔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항상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을 한편 보면 소년원 출원생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가해자는 아닙니다. 그중엔 피해자도 있어요. 또 그렇군요. 반대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친구도 있고요. 가해자만 했던 친구도 있고 피해자인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서로 사실은 소년원을 출원하면서부터 서로에게 미안한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사회에 자립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되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다음 논란도 또 짚어보면요. 그러니까 손영범 기록으로 인해서 이게 주홍 글씨가 어디까지 새겨져야 되는 거냐 이 논란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뭐 조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거든요. 가해자들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나는 뭔가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자격지심을 갖게 되거나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저도 뭐 어릴 때 같이 소년원에 있던 친구들이 뭐 이런 애가 왜 법무부에서 일하냐, 이런 애가 왜 아이들을 키우냐, 이런 식의 논란들도 많았어요. 자, 이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소년 시절의 잘못이 이제 나중에 주홍 글씨가 돼서 이제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성인 때도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도 그래서 억울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이 조진웅 씨 사태가 새 삶을 살려는 소년범들의 희망을 꺾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곤 해요. 근데 그건 좀 논리의 그 비약 같고요. 그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법제도가 그 소년범에 대한 그 기록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혜적인 상태로 뭐 구속도 하지 않고 또 사건에 대한 보도도 하지 않는, 다만 지금 이 사항 우리 이 조준희 그 배우의 그 예. 문제 자체는 사실상 그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미지를 업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율 배반적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중의 공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평가인 거죠. 네. 그 바꿔 얘기하면은 이 범죄자의 역할을 지금 청소년 때 실제로 형을 보호점을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그것을 잡는 경찰이다.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서부터 더군다나 소년 흉악범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국민 투사로서 역할을 한다. 네. 이러면 그 이율 배반적 정체성을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쟁점이 또 다른 곳으로 튀었어요. 바로 언론이에요. 보면 두 번째 쟁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자, 열어야 하냐 아니면 닫아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윤리를 둘러싸고 이제 언론의 기록 열람 논쟁이 번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최초 보도한 이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거를 열람하는 것도 열람하는 거지만 보도를 해야 되느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배우지만 우리가 공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무원은 거 아니지만 그만큼 그 청소년에 대한 이제 영향도 분명히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본다면 그 알 권리, 더군다나 이 여러 가지 청소년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법제도도 만약에 그 형벌 처분을 받게 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을 공식적으로 판사가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 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그 공적 이익을 통해서 이 언론이 충분히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보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손세터장님은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달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소년범 중에 대다수는 대단히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비행이나 단순하게 진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된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소년원을 출원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과연 청소년기에 그렇게 하고 다시 성인이 된 후에 또다시 범죄하고 연결이 됐다면 모를까. 네. 지금 현재 열심히 살고 있고 혹시 또 이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은 연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서야 나중에 연예인이 되고서 열심히 살고 있는 지금 소년부 쪽에 있었던 보호 처분을 이제 명시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열람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이뤄왔던 거를 다 무너지게끔 만든다. 그렇다라면 그거는 너무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뭐냐면 국회에서요. 이런 주장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랑 형평성이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 법의 취지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되는데 네. 강력 범죄, 가령 강간이라든지 뭐 강도, 살인 이런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학폭 이거와의 형평성 논란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좀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그러니까 소년원을 출원한 아이들은 보통 학교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졸 학력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조차도 사실은 검정고시로 대학 입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다 검정고시 특별 전형이거든요. 근데 검정고시 특별 전형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이런 소년원 출원한 거에 대한 어떤 데미지를 준다. 그러면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도 너무 작거든요. 근데 이젠 그러한 대학조차도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쟁점이 또 있습니다. 이제 보도 윤리를 얘기했다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위공직자 같은 이제 공인의 경우에는 이 소년범 기록을 밝혀야 하냐 아니면 덮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면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런 법이 발의됐어요. 들어볼까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워낙 범죄 경력도 많고 또 아직도 재판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소년기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손 변호사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위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의 이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화된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소년법에는 소년보호 처분은 장래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에 도전하는데 소년보호 사건을 제출하는 게 소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이렇게 개정을 하려면 소년법 먼저 그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데 아마 이 정치권에서도 모든 보호 처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조회를 하자 이런 이야기로 들려서 사회적 토론의 가능성은 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한 고려, 배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이 교수님, 고위공직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가 두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거직
선출직 그리고 그냥 행정직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이 공직 관련된 법에 의하면 공직선거 관련 법에 의하면 아무나 국민이 소위 이 후보자에 있어서 전과 경력을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과입니다. 전과. 이 보호 처분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이유 자체는 사실상 이 전과는 왜 가능하게 돼 있느냐? 나의 소위 말해서 국가에 대한 행정권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전과는 적어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시절의 그 비행까지 사실을 보기에는 그건 한계가 있다. 그것은 또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이제 문제를 소위 말해서 그 흉악 그 소년범을 소위 보호 처분을 처하지 않고 형사 처분을 취하게 되면 이 전과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다 포섭이 돼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합리적인 법 개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제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번 사태로 드러난 거는요, 어쨌든 개인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쨌든 오래 묵혀온 소년범 전력,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제 조진웅 배우가 입장문을 내고 은퇴까지 했습니다. 이제 손 센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조진웅 배우의 은퇴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면서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 피해자가 상응할 만큼의 용서를 빌었느냐, 이거는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쉽게 끝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근본적으로 그 소년법에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소년 흉악범에 대한 보호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30년이 지나서도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직종하고 달리 그 연기인, 배우들은 청소년의 하나의 이미지와 꿈의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 사건은 소년범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간대함과 엄격함이 충돌하는 사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대하게 교화하고 개선해야 될 보호받을 청소년도 있는 반면 너무나 조직화되고 집단화돼서 흉포화된 범죄를 일으키는 소년범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제도를 조금 개편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가 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또 조진웅 배우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